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매주 목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던 사람과 사람이 KBS 프로그램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매주 월요일 7시 45분 이 시각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사람과 사람은 전라남도 보성군 대포리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농촌에서는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수라든가 경칩 등 각종 절기들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촌에서조차도 명절의 큰 신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 생활 양식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도 세대를 교체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한 마을에서 그 마을의 시작과 더불어 전해 내려져 오고 있는 당산제를 360여 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지내고 있는 곳이 있어서 재미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도를 보시면 되시겠지만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 자리 잡고 있는 대포리입니다. 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의 동남쪽에 자리 잡은 대포리에서 길은 끝나고 그 길은 다시 바다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오늘은 대포리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남동쪽 보성군 벌교읍. 이 벌교읍을 지나 계속 남쪽으로 뻗은 길은 벌교 고흥간의 국도입니다. 이 벌교 고흥간의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이정표는 동남쪽 대포리 마을로 빠지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해와 점차 가까워지지만 아직은 가을 거제를 끝낸 논과 밭들만 보이는 여느 농촌과 다름없는 들판들만 펼쳐져 있습니다. 벌교에서 대포리까지는 약 9km 정도. 시멘트 포장길을 한참 달리고 또 조금은 가파른 산 언덕길을 30여 분쯤 달려야 합니다. 시멘트 포장길이 끝나고 비포장길로 접어들어 조금 들어가면은 바다와 면한 길 맨 끝에 대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사와 어업을 함께 겸하고 있는 반농 반어업의 마을입니다. 대포리 마을에 다 맨 처음 양옥으로 잘 꾸며진 어느 한 집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농사와 함께 어업을 겸하고 있는 남용호 씨 댁입니다. 자, 잡아봐. 조심하고. 자, 고맙네. 조심히 들어. 찢어지면 안 될게. 이거 막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걸로 들서. 여기 잡자. 딴 거 다 챙겨줬는가? 다 갖다 실어 넣었어. 자, 묶어야지. 술랑 받고. 담배랑 다 챙겼어? 갑시다, 랑. 나 건너. 가요, 얼른 챙겨. 밥 저기가 건너와서. 돼지 엄마. 물로 하면 안 될게. 얼른 와. 물 한번 못 가요. 대포리 사람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고기가 잘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바다에 나갑니다. 낙자가 잡힐까 물이 싸갖고 나가봐야 얇은가 나는 춥건 이제 설선하서 그래서 다소는 걸리고 담배값 새끼들 몇 건 다 나올 것이 논이 나가보자고 자기가 지금 노나 바다에 노나 자네 말이 맞네. 얼른 나가세. 선창가 볕이 드는 곳에는 마을의 노인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고 쉬는 배의 그물들을 손질하고 계십니다. 3월 날이 풀리기 전까지는 바다에 나가는 배보다는 그물 손질이나 하면서 선창에 묶인 배가 더 많습니다. 아따, 그러자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한 것 같기는 같네. 바람이 안 불어야 큰 일이시. 날씨가 차갖고 고기가 올라와야지. 이제 이번 시가 정목이시. 이번 시에 못 잡으면 진짜 오늘 일내네. 예? 괜찮네. 아따, 물이 벌써 많이 났네. 물 치고 차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되겠네. 아마 이놈 니 아까도 말을 안 듣네. 자네 어디 있는가? 끝터리가 있어?
자, 더 쭉 뻗고 가보소. 이까님 왜 그러고 있어? 뭐 선장이요, 뭐요? 대략 95호가 모여 사는 대포리에는 약 40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40여 척의 배로 대포리 마을 사람들은 여자만 일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문절이며 도다리, 숭어, 전어, 장어 등의 잡어와 낙지 그리고 고막 양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조금 큰 배는 멀리 거문도나 나로도에까지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큰 통이시, 큰 통이. 자, 둘 들어보시오. 그물을 싣고 발동을 걸고 이제 출항입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하고 여자만 근처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치고 오늘 저녁녘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물이 들면 이렇게 배를 띄우고 또 물이 빠지기 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물을 놓는 손이 자연 바빠집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기 전에 바삐 그물만 쳐두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들어오는 저녁 때 다시 나와 이 그물을 거둘 것입니다. 지금 치는 그물은 문절이나 도다리 등을 잡는 잡어 그물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이런 그물에 숭어며 온갖 잡어가 심심찮게 잡히지만 겨울철에는 그물 치는 손품값도 안 될 정도로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고기가 바다 깊숙이 숨어버렸기 때문이죠. 낙지를 잡는 그물이나 낚시도 칩니다. 대포리 근처 여자 마리는 특히 낙지가 많이 잡힙니다. 대포리에서는 아무리 작은 배라도 주로 할 때는 꼭 배 위에서 간단히 고사를 지냅니다. 바다는 이들의 삶을 일구는 논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위경심을 갖고 대해야만 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시래 여왕님네 어쩌더니 많이 받아 잡수고 금년 운수 대통해서 아주 짱에 낙지 세비 전에 문들이 아주 어쩌든지 한 배씩 퍼잡아 줍소서 많이 퍼잡아 주시고 어쩌든지 대포 선창 아주 장원해서 아주 날마다 기분 좋게 해줍소서. 고실에 첫 잔은 언제나 바다의 용왕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미신이라기보다는 바다를 대하는 그들의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막걸리로 목을 축입니다. 얼른 내버려, 얼른. 바닥 봐버려야지. 됐어. 그물을 치고 또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고사를 지내고 나서 물때에 맞춰 배가 돌아옵니다. 물이 나면은 배가 들어오지 못하고 뻘에 얹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깊은 바다에서는 물때와는 관계없이 24시간 일하는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고막 채취배입니다. 대포리 어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막 양식입니다. 더 한긴 겨울에도 고막은 가게의 큰 보탬이 됩니다. 고막은 개펄의 양식을 하거나 이렇게 바다의 양식을 하는데 바다에 양식한 고막은 이렇게 기계로 바다 밑을 긁어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대포리 마을 사람들은 고막을 바다에서 나는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다 과일을 따는 작업은 그리 수월치 않습니다. 갯벌에 양식한 고막을 채취하려면 이렇게 온몸이 벌투성이가 됩니다. 썰매처럼 생긴 널판지를 끌고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갯벌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갯벌에 양식한 고막은 그 끝이 갈퀴처럼 생긴 기구로 뻘밭을 긁어내서 채취합니다. 이렇게 채취해서 팔 수 있기까지 새 고막은 1년 반이나 2년, 그리고 양식이 안 되는 참 고막은 3, 4년이 걸립니다. 한 번 갯벌에 나가면 대개 물이 들어올 때쯤에 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 즉시 바닷가에서 들어온 물에 고막을 씻어서 이고 집에 들어갑니다. 농한기 어한기라서 큰 할 일은 없지만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시골 사람들입니다. 오전에 그물을 치러 바다에 나갔던 남영호 씨 부부는 물이 들기 전까지 화수원에 도움을 칩니다. 그 사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뿌립니다. 돼지요. 시가 과시 앉아. 성문아, 술 한 대 받아왔나? 막걸리 한잔 먹고 예. 술 한 잔 잡수가겠는 아버지. 막걸리가 제일 이런 것이. 일도 되고 시 갖고 시험시험 해야지. 담배 한 대 피우고. 내년에 유자가 많이 열해할 건데요. 아 올해는 작년에 석접성 열었는데 올해는 한 대접성 열 것이 나무 보소 이제 올해 그럼 연나서 하죠. 대접성 열 것이. 감나무에도 이제 걸음을 차차 여야지요. 아 금년은 이제 그럼 다 여야지. 저 떠마지기 논에 있는 뒤엄 갔다가 싹요 감나무로 여야 명년에 감 많이 열 것이. 감이 많이. 저쪽에 있는 것도 여야 되지요. 아 그러고 저러고 감을 많이. 술 인자 받아갖고 왔냐? 술 한 잔 잡수가시오. 그러고 저러고 해도 내 아들놈이 지리구나. 술 받아갖고 오고. 예. 한 잔 술을 마실 때도 먼저 지신에게 그리고 나서 마십니다. 맛 좋다. 내년에는요, 유자를 밑에 싸가지고요, 보온을 해줘요. 유자나무가 다 잎이죠. 그러면 3년이 늦대요, 수확이. 또 그건 자네 어디서 배웠는가? 들어둔 말이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해야지. 그럼 올해 시겠으면 할 거 아닌가? 올해는. 전번에 나가 말했잖아요, 해라고. 아무래도 농사는 부인이 더 잘합니다. 이제 밤이 되면 또 두 부부는 그물을 거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느 시골이 대부분 그러하듯 대포리에서는 크고 작은 마을의 모든 일들이 동네 회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이 모두 끝난 밤에 마을의 소동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해마다 정초 이맘때쯤이면 소집되는 마을 소동회는 대포리의 1년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 당산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유지들이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또 당산제 제만을 위해서 모든 준비와 또 당산 제만일과 당주 및 축간 헌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신 자리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당주 축관 은관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고가 없는 분으로서 선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가는 일자를 좀 선택해야죠. 여기 일자로 나오는 것을 봐서는 초아흐렛 날이 성일이 되고 열하룻 날이 개일이 되고 보름날이 만일이 돼요. 예? 정월 초하루부터 이 대보름 시간 사이에서 날짜를 생기복도기를 정해야죠, 우리. 길일로 택해 자, 당산 제날을 잡습니다. 이거 서로 의사가 올해는 어떻게 음력 9일이 제날로 잡혔습니다. 제날을 잡은 다음에는 제를 주관할 당주며 축관 헌관을 뽑습니다. 제사를 주관할 당주도 제날인 9일이 부부 모두의 생기복도기려야 하고 또 외가나 친가 처가 모두가 요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금년 당주로는 홍도암 씨와 서쌍순 부부가 정해졌습니다. 생기가 붙네. 또 그럼 거기 내상은? 그분은 처가본 네 생기가 어째? 그분이 또 의사 같았니? 우리가 절들어 봐서 동민 전체가 좋다고 그러고 유고 없고 생기가 맞고 그분이 당주셔야 모든 것이 원활하다 그러면은 동네 이런 크다란 대사니까 본인이 절대 반대하는 일이 없고 또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산 제날과 당주 축관 헌관 등이 결정되고 나면은 사흘 전부터 바로 당산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맨 처음 온 마을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새벽 마을 청소가 끝나면은 마을 사람들은 바다어귀에 있는 뒷산에 모여 금토를 채취합니다. 금토를 채취하는 일은 마을 사람들 모두 어렸을 때부터 늘 해오던 일입니다. 이렇게 온 마을 사람의 손으로 정성껏 채취된 금토는 약 50cm 정도의 간격으로 마을의 골목골목이며 집 앞마다에 고루 깔립니다. 금토가 깔리고 나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당산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머니 이 흙을 왜 여기다 놓는 겁니까? 요거는 옛날에 짱부터 우리 당산 할머니 모심스러 다 이거 굳은 거를 다 해비를 해서 물에도 제수하고 우리 다 깨끗한 몸으로 할머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저 금줄은 애초에 사람이 유고 있는 사람이 이 제사 모실 때는 여기 못 오시게 한 금줄이고 옛날 예적부터. 짝짝이 잡아다녀. 짝짝이 잡아다녀. 금토와 마찬가지로 금줄도 일종의 금기인 셈입니다. 유고를 당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마을 어귀로 통하는 두 군데 길목에 금줄을 칩니다. 또 마을의 공동 우물에도 금줄을 쳐서 유고를 당한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합니다. 물론 당제를 지낼 당집에도 금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저기에 구슬을 치고 저놈은 저기다 패고. 힘이 좋은 마을의 청년들은 당산제 날 사용할 화목을 마련합니다. 이렇듯 당산제는 마을 사람 모두의 손으로 준비됩니다. (2월 4일) 음력으로 (1월 7일이) 벌교 장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교에서 대포리를 하루 7차례 왕래하는 완행벗의 첫 차로 장을 보러 벌교로 나갑니다. 장을 보러 나섰거나 장사를 하러 나선 대포리 마을 아주머니들은 모두 이 첫 차를 이용합니다. 버스의 선반과 바닥에는 이분들이 며칠간 채취한 고막들이 얹혀져 있습니다. 어젯밤 마을 모임에서 축관으로 지명된 박일두 씨도 제수를 사기 위해 장에 나섰습니다. 대보름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보름 대목을 보러 나온 상인들로 벌교장은 어느 때보다도 북적거립니다. 얼마나 가져가나요? 그렇게 안 사요. 요거 500원치 사람마리 500원치. 걱정 말고 갖고 가고. 너네 같은 괴물 같은 있지 마지요. 가보란게 햇빛장으로 요거 가고. 나 요거만 나 섰는데 그만 있구만. 앞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뒤에 사람은 어묵전 사요 아줌마 이리 오시오. 한 여무야 잘하다. 요거 1,000원이네 가져오자. 이렇게 잡았을 때인데. 고막은 이 지방 제사상에는 꼭 오르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어제 뻘밭에서 한나절 손품을 들인 고막은 한 양푼에 500원씩 팔립니다. 그것도 잘 다고 잘 팔리지 않으니 하루 종일 몇천 원 벌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과 용왕님에게 바칠 것이기 때문에 제수를 사는 것에도 온 정성을 들입니다. 축관 박일두 씨는 흰 옷에 장갑, 마스크까지 하고 제수를 사러 나섰습니다. 제수를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값을 깎거나 값이 조금 헐한 것은 사지도 않습니다. 제수는 가장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14만 7천. 대포 당산 제만 모신 데서 네. 장거리로 예. 잘견 해주세요. 예. 거기서 오시면 물건도 좋은 걸로 잘해드립니다. 깨끗한 걸로. 좋은 것을 해주세요. 이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360여 년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대포리의 당선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만 골라줍니다. 당주인 홍도암 씨 집은 3일 전부터 금줄을 치고 축관이나 헌관 이외의 출입을 막습니다. 기후가 시작되면 당주 내외도 금욕적인 생활에 들어갑니다. 금줄로 마을 사람의 출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3일간은 휘장을 쳐서 집안이 보이지 않게 가려놓습니다. 그 안에서 두 부부는 자녀들도 딴 집에 데려다 놓고 오직 당선제 준비만 합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박 안에서 당주 내외는 이틀 동안 집밥 지을 쌀을 고릅니다. 금간쌀이나 조각난쌀, 찹쌀을 골라낸 다음 맑고 반듯한 것으로만 이틀분 모두 8쌍의 밑밥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날부터 당산제 날까지는 12시 통행금지가 지켜집니다. 통행금지 나팔이 울리면 누구도 마을을 다니지 않고 놓아 기르던 개들까지도 모두 묶어놓아야 합니다. 통행금지가 시작된 새벽 1시경 당주는 새옷 보따리와 물동이들을 들고 마을 우물로 향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매일 몸을 정갈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주 부부는 겨울 찬 우물물로 온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 지낼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또 가장 정갈하게 목욕한 손으로 집밥을 지을 샘물을 담아서 한 물동이 이고 돌아옵니다. 물론 이 모두가 마을 사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들이었던 마을 어귀에서 들 당산굿을 하는 것으로 당산제는 시작됩니다. 대포리에서는 옛날부터 모셔온
12당산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중에서 들당산과 날당산 그리고 큰 당산, 작은 당산 등 5당산만을 모신다고 합니다. 굿이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손을 놓고 당산제에 참가합니다. 당산제는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농한기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바탕의 큰 잔치인 셈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들도 그때는 굽은 어깨를 들썩이며 굿에 함께 참여하고 아저씨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한 마음으로 굿판에 끼어듭니다. 들당산이 끝나면 계속해서 길굿을 하면서 날당산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굿은 당산제를 올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3일 밤낮 계속됩니다. 모든 절차가 360여 년 전 그대로입니다. 날당산 앞에서 또 한바탕 신명나게 굿판을 벌여 용왕님을 즐겁게 합니다. 들당산, 날당산까지 끝낸 굿배들은 이제 선창으로 가 용왕님께 먼저 절을 하고 선창굿을 벌입니다. 고기가 맨 먼저 닿는 선창에서 선창굿을 끝낸 후에는 고기를 잡는 배 위에서 또 한바탕 굿을 합니다. 항해 도중 태풍에 배가 무사하기를 또 항상 만선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든 지 4개월 된 배 위에서 굿이 벌어지자 선주 정채연 씨는 절로 흥이 나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와 더욱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바다의 삶을 일군 사람들은 바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굿으로 남아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고 올해도 무사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들당산, 날당산, 선창굿 등 마을에서 굿이 한창 어우러질 때 득주집에서는 굿패들의 음식 준비가 분주합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모두 집안일을 놓고 득주집에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굿패를 잘 먹이는 일은 내가 잘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밤에 득주집에서 또 한 차례 굿을 벌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모두 틀린 가락으로 굿패들은 한 채에서 12채까지의 굿을 칩니다. 진굿, 헛굿, 얼싸덜싸굿까지 모두가 흥겨운 우리의 가락입니다. 그러나 굿을 위해 따로이 연습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사를 연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360여 년간 그 소리와 그 신명은 어른에게서 젊은이에게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금에 이른 것이겠죠. 마당에서 굿이 한창일 때 득주집 안주인은 굿배들에게 또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할 밤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2채까지의 굿이 끝나는 시간은 대략 밤 12시쯤. 이때 득주집에서 마련한 밤참을 내놓습니다. 득주란 이렇듯 마당이 넓고 요구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혀 굿을 하는 동안 음식 대접을 맡아 합니다. 아침 들당산으로 시작된 굿은 꼬박 하루 동안 계속되다가 밤 12시쯤에야 비로소 그 열기가 식습니다. 굿이 끝나고
다시 마을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된 새벽 1시. 당주 부부와 축관, 헌관 이렇게 4명만이 제상을 차려 당산으로 향합니다. 이렇듯 당산지 제수나 제상 마련 등은 이들 4명이서만 마을 사람 누구의 손도 빌지 않고 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준비를 하고 또 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집니다. 준비한 4개의 제상 중에서 한 상은 지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상은 360여 년간 당산제를 전해 내려오게 하는데 공이 큰 유공자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당집에 모셔 놓은 당산 할머니와 당산 할아버지께 상을 올리고 당제를 올립니다. 당제는 모든 의식이 유교식 제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세차 정묘 정월 무인삭 구일 병술 유학 박일두 감소고우. 모든 서원을 소지로 태워 올리는 것으로 제례는 끝납니다. 이 소지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마을이 길하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매우 길할 것 같습니다. 제례가 끝나고 나면 제상을 몰립니다. 여느 제사와는 달리 당산 제상에 올랐던 제물들은 나누어 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물을 당집 뒤에 파놓은 웅덩이에 고스란히 바칩니다. 아무런 부정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금욕 생활을 하며 정성을 바쳐 지은 재물을 온전히 당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드린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당산꽃 마지막 날, 득주집에서 아침을 먹은 굿패는 마지막 한바탕의 큰 굿을 버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젯밤 밤늦도록 굿을 하고도 또 어제와 똑같은 신명으로 굿판에 놨습니다. 지금은 3일 만에 끝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열이틀간 12당산 모두에게 당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어젯밤 당제를 모신 당집 및 큰 당산에서 또 한 번 굿을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 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산제도 끝났으니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 당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마을의 무사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듯 또 하루꽃이 시작될 때 축관과 헌관은 오늘 밤 용왕님께 드릴 헌식을 준비합니다. 헌식에는 소의 머리와 4다리, 꼬리가 바쳐집니다. 이것들은 소 한 마리를 나타냅니다. 우선 소의 머리와 꼬리, 다리 각 부분의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 털을 모닥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소의 머리며 꼬리, 다리를 솥에 넣어 4시간 정도 푹 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은 소의 머리며 다리, 꼬리에서 살만을 발라냅니다. 이렇게 살이 발라진 소의 뼈들과 또 발라낸 각 부위의 살을 조금씩 떼어서 헌식 끄랭이에 넣으며 소 한 마리를 용왕님께 바칠 준비는 모두 끝납니다. 큰 당산 굿을 끝낸 굿패들은 어제 당산제를 끝낸 당주집을 찾아 그동안 고생을 치하하고 집안이 무병장수하기를 비는 굿을 쳐줍니다. 당산제가 끝났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주가 되면은 3일 출입도 통제되고 금욕생활을 하며 까다로운 모든 의식을 지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주로 정해지면은 누구든 온 정성을 기울여 당산제를 주관하고 또 마을 사람들은 당산제를 잘 치러준 당주의 수고함을 잊지 않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당산제를 통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한잔 해볼. 대포리는 바닷가 마을이라서 마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물의 귀중함을 크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당산제 준비 첫날 금줄을 쳐놓았던 당샘인 마을의 공동 우물에 들이는 우물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집에서 간이 수도를 사용하지만 아직도 우리네 마을엔 우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곳은 1년 12달 맑은 생명이 그치지 않고 솟아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을에 혜택을 주는 온갖 자연은 모두 경의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야, 저리 오구나 올라가. 그동안 다른 집에서 준비된 헌식 끄랭이는 마을 사람들 모르게 당주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끄랭이는 굿패드를 총지휘하는 도포수가 당집 앞에 제청으로 옮깁니다. 당산제와는 달리 헌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가합니다. 이렇게 온 마을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다른 민속놀이처럼 대포리 당산제도 엄격히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당산제는 계속 지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연행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60여 년간 면면이 당산제를 이어온 것이 지금 대포리 사람들의 가장 큰 긍지입니다. 이렇게 온 마을의 남녀, 노소 모든 사람들의 긴 행렬은 당주집에서 바닷가로 이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서로가 이 행렬의 앞길을 밝힙니다. 당산이 마주 보이는 바닷가에 추막을 지어 지청을 만들었습니다. 당산 앞 선착장에서 지내는 제는 하당산제, 즉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입니다. 바다는 이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자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바다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 돼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만큼은 그 뿌리가 굳건하지 못해 자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여인들에게는 바다는 간절한 기다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헤쳐나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제청에 제상이 차려지면 본격적인 풍어제인 하당산제가 시작됩니다. 제상을 차리고 나면은 먼저 당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이 제사가 시작됨을 고합니다. 또 한바탕에 큰 굿을 벌입니다. 대포리 사람들은 신명난 가락으로 신을 즐겁게 해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쯤이면은 당산제는 한껏 그 열기가 고조되고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바닷가로 모여들게 됩니다. 옛부터 보성이나 볼교 사람들조차 이 굿을 구경하려 몰려들었을 만큼 대포리의 당산 굿은 360여 년 그 뿌리가 깊습니다. 밤 12시에 자시가 가까워서야 굿은 끝나고 하당산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례가 끝났습니다. 질상에 올랐던 재물들은 소의 뼈와 고기를 담아두었던 헌식 끄랭이에다 조금씩 더 넣어서 비로소 헌식 모두를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곳을 잠깐 버리고 그 가락이 모두 끝나면은 바로 하직 인사를 합니다. 강제하지요. 헌식 끄랭이를 맨 도포수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끈에도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의 정성도 묵혀져 있을 것입니다. 헌식하기 전 바다에 휘불을 던져 먼저 용왕을 부릅니다. 그 다음 끄랭이를 던질 듯 말 듯 한참을 머뭇거려 용왕의 관심을 끕니다. 드디어 용왕님께 헌식을 바쳤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있는 이 끄랭이는 그들의 바람대로 내일 물이 들 때면은 먼 바다로 떠내려가겠죠. 헌식이 끝나면 제청이었던 추막을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360여 년 긴 전통을 지닌 금년도 대포리의 당산제는 끝났습니다. 그들의 정성으로 그 긴 역사에 또 한 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360여 년 전부터 그래왔듯이 모든 것은 태워진 듯이 보이지만 이렇듯 한 해 한 해가 착실히 쌓여 이들의 긍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산제가 끝나면은 또 내일부터 이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겠지요. 길이 끝나는 곳에 자리 잡은 대포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개척해야 할 또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포리의 당산제가 36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지켜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듬뿍 담겼기 때문입니다. 제상에 오를 쌀알 하나하나에도 보신 바와 같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바다는 대포리 사람들에게는 외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포리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신앙도 많이 있는데 이 당산제도 바로 민간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당산이나 바다의 죄를 지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그 바다로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삶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존경과 정성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바다에 도전하는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겠죠. 이번 주 사람과 사람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